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11번의 변론기일 내내 변명 일색이었던 윤 대통령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파면과 국정 정상화를 바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시작된 오후 2시. 지역민들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쏠렸습니다. 여태 10번의 변론기일 내내 반성 한 번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던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여태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파면에 가까운 그런 언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이제 다른 이유 말해봤자 이제 국민들은 다 변명한다고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이제 변명만 하고 가는구나.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빠른 선고와 현명한 결단을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변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만에 끝난 탄핵 심판. 모두가 힘겹게 기다려왔을 이 시간을 넘어 시민들은 이제 헌재의 결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을 요구한 이후 무안군과 군민들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토부에 무안공항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군공항 이전과는 결부시키지 말라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추진 방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 다급해진 무안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국토부에 직접 관련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상의 안전시설을 갖춘 공항으로 조기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상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국토부가 나서서 안전성을 적극 공고하라. 이들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요구에 대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실익 없는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국제선 취항은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안군과 군민들이 함께한 첫 기자회견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번에도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무안군 내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단체에선 이번 기자회견 개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군공항 이전 반대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돼 구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정말로 무안군에서 원한다면 우리 찬성단체에서 좀 알리고 우리 찬성단체 인원들도 좀 거기 활성화위원회에 좀 몇 명이라도 포함시켜주고 전혀 이런 것이 아예 차단돼 버렸어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무안 역시 군공항 이전을 포함해 어떤 문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겠다는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 무안군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참사를 이용해 군공항을 이전하려 한다며 전라남도와 광주시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정상화를 하는데 군공항을 갖다가 거기다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가 완료되면 이르면 8월 공항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 전남도의회도 공항 활성화 관련 보고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성폭력을 당했던 한 피해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은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 전문가 등 약 20명이 모여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 최갑순 씨입니다. 1979년 비상계엄 당시 대학생이던 최 씨는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혔고 군과 경찰에게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내 다리를 더듬었어. 그러니까 눈을 떴어. 희죽거리면서 이렇게 더듬어 올라오는 게 다리 사이로. 최 씨는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극복 노력, 여성 인권활동 참여까지 당차게 자신의 삶을 나누다가도 주변의 위로에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5.18 성폭력 피해자는 최 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이 가슴이 열이 올라와. 어떤 데서 잠을 못 잤어요. 이번 모임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첫 만남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이 과정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 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반갑고.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여성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도움을 주고 이걸 또 의미가 뭔지를 역사적으로 규명해내고 이런 것들을 국가도 체계적으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 열매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보상법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 동구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인도와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는 지난 2021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와 비슷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높은 지대에 한 대의 굴삭기가 있고 7m 높이의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인도와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림막을 지탱하던 수십 개의 쇠파이프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2층 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옹벽과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근로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참사 때처럼 건물 철거 작업 중 일어났습니다. 굴삭기 작업 중 옹벽에 균열이 생기더니 그대로 무너져 가림막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큰 소리로 작업 중지를 알렸지만 공사 소음으로 인해 굴삭기 기사는 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고 안전하게 다 끝났어요, 위에 거는. 네. 이제 10개만 남은 건데 이제 여기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남는 거예요. 인근 상인들은 공사업체가 제때 자재물을 치우지 않으면서 사고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거 공사를 시작한 지 이틀째 만에 일어난 사고인데 굴삭기로 부순 외벽 등의 자재물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여기보다 더 높아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재물이 쌓이니까 더 높겠죠. 네,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적재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경찰은 현장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는 한편 원청 업체인 하나건설과 하청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동구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안전 미조치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젯밤 해남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과 상가 등 8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곳곳에 번진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해남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마을 주민 10여 명이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서하고 파주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 방송을 해서 마을 사람 대피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방송 끝나고 오니까 얘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철물점에서 시작한 불은 주변 주택가 상가 등 8개 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난 당시 바람이 강하고 철물점 안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상가, 차량과 농자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억 7천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철물점 등 8개 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된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불은 철물점 자재 창고 내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물점 자재 창고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목격자 진술과 현장을 비추는 CCTV 확인 결과 방화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정밀 감정을 통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자재 창고 주변에서 수거한 단락큰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섬자원 발굴과 세계적인 지질관광 명소 개발을 위해 돌산 향일암과 사도 일원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20여 곳의 지질 명소를 발굴해 환경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여건상 지정 가능성도 매우 높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향일암 주상절리와 사도 공룡 발자국 화석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모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오동도에서 돌산도, 금오도, 연도, 개도, 낭도, 사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지질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이들 각각의 명소들이 이미 관광자원이나 섬자원 개발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이들 지역은 대부분 다도해 해상과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여수시에는 20개소의 지질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지질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20개 지역을 포함하는 육지와 바다 440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 보강을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사전마다 재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또 지질 명소를 발굴해야 되고, 또한 저희는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저희가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5곳을 포함해 16군데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돼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무등산권이 국가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후보지 신청을 마치고 내년에는 기반시설 조성과 사전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지오 투어리즘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개발 제한구역 지역 전략 사업에 담양과 장성 지역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와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2곳으로 개발 제한구역 1.65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습니다. 전남도는 2개 사업으로 지역 생산 유발 효과 1조 7천억여 원과 11,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기, 수소, 자율주행차와 배터리 등 미래차 인프라가 들어설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대 100만 평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발 제한구역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광주를 비롯해 장성, 담양 등 전국 15곳을 전략사업지로 의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